해설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학문적인 소양은 좀 약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광객을 모시고 어떤 방문이나 체험을 했을 때 자연스러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학술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좀 약하다. 묻는 토론자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좀 양지하시고 좀 가볍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셔서 또 안 되죠. 그러니까 정확한 요점 정리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은 뭐 토론자 세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5시 12분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식당을 6시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짧은 시간 내에 토론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씩이나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먼저 노성태 선생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노성태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나주학회 이사인데요. 오늘 지켜보면서 참 큰 소외계라고 할까 이런 게 있는데 참 잘하신다. 그리고 나주학회가 나아갈 방향이 이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늘 요 발표하신 분들이 아마추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눈에는 프로보다 더 잘하고 계신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야, 문평이 이렇게 많은 인물을 품고 있어? 그 다음에 유교문화, 불교문화가 참 대단한 고향이다 라는 걸 하나 느꼈고, 또 뒤에서 제가 쭉 있어 보면서 이 많은 발표자님도 그렇지만 지금 그 플로어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진지하게 제가 놀랐고, 그래서 앞으로 나주학회에서 이런 방향을 제시했으니까 큰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토론문을 조금 보겠습니다. 제가 7꼭지로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1번 꼭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읍단위에서, 읍단위들 옛날에 이제 현이었습니다만은 읍단위를 대상으로 이런 학술대회가 아마 전국에서도 쉽지 않아 보이는, 그리고 매우 의미 있는 학술대회였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꼭지는 지역사 연구 참 어렵습니다. 저도 뭐 지역사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우리 김남주 선생님도 소개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그 선행 연구 자체가 없어요. 선행 연구 자체가 없습니다. 교수들이나 전문가가 쓴 논문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관련 자료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체킹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교 분석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자료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는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꼭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제 토론자들은 발제자에 대한 시비 거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좀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몇 가지는 꼭 필요해 보인다. 그 중에 하나가, 저도 지금 남편영감 한순이라고 하는 분을 처음 대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금산 전투에서 남평의 광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500여 명과 함께 전사했다고 하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남평 영감 한순의 시신을 함께 싸우다 도망친 윤열이 전라도 병마사가 된 16년 후 서산에 선영으로 옮겼다. 요 기록이 있는데 이건 확인이 조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순이 전사했다는 연대는 1592년인데 윤열이 전라도 병마사가 된 게 1601년이어서 16년 기간인 7년 뒤이기 때문에 확인이 조금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료집 남거든요. 또 언젠가 그 후대인들의 연구 지침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이런 게 어렵습니다. 지역사입니다. 최종희 칸말 울병장 편에 능주 덜종이 전투에서 헌병 300여 명이 기습해 왔다라는 소술, 독립유공자 훈록에 보면 30명의 애병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아무튼 지역사 부분, 편지, 족보 부풀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지역사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97쪽에 이제 영어도 그렇거든요. 제2차 진성전투 하면서 조선군 6만 명이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군 그 6만 명은 군인, 관군은 불과 수천도 안 됐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의병들이 또 수천이 들어가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은 거기에 있는 빈이 이제 대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의병과 관군이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군으로 이렇게 표현돼야 되지 6만 명이 조선군이니까 아무튼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런 말씀 하나 드려보고요. 네 번째 파트에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영감 한순의 한자가 박제자는 부인변의 순자를 썼고요. 그 다음에 그 제시된 사진에 이제 행장비가 있잖아요. 행장비. 이번에는 나무 목자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의 한순을 찾아보니까 같은 사람일 걸로 추정이 돼요. 말씀 언변이 들어가는 무를순자입니다. 무를순자. 근데 지금 한순이 1592년 금산전투에서 우리가 순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왕조실록에 보면은 1602년 요주 목사의 한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언변이 들어가는 무를순자 들어간 한순이 별도로 있는 분인지 같은 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남청읍지를 못 봐서 남청읍지에는 순자가 무슨 순자인지 확인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가겠습니다. 한마루병장 조양식이라고 하는 분이 91년도에 소문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국가보훈부 공문자료관을 들어가서 봤더니 이름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의병장 이름이 틀린 분, 그러니까 2개, 3개가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혹시 이분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소문받은 건 아닌지 한번 대답을 해주시고요. 다섯 번째 에 보면 제가 이제 몇 가지 과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남평이 의외로 한말 의병의 핵심지역이죠. 그래서 격전지에 의병의 격전지였음을 알리는 표석 정도가 세워져 있는지 없다고 한다면 우리 나주학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저는 과제 2와 과제 3은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남평현감 한순이 이끈 남평현 군사 500명 금산전투에서 패했다는 거. 근데 이 사건은 아까 우리 김 선생도 발표하시던데 지금 돌아가셨던 무슨 전투죠? 금산. 네, 금산 전투하면은 강주 출신 고경명 의병장 얘기만 하잖아요. 한순 얘기하신 분 남평 군대 500명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500명이 전사했다 이것도 이제 맞지 않는 얘기지만 아무튼 이런 기록 정도가 대단한 기록인데, 그래서 앞으로 한순은 보니까 남평분은 아니시잖아요. 자기 고향에 아까 행장비가 서 있는데 남평의 남평군사 이름을 남기지 않은 500여 남평 군사들을 기리는 총업이가 꼭 서야 된다. 이건 이제 우리 나주학회나 나주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과제는 제가 지금 이종일이라는 분 이름은 들었는데 이렇게 멋지고 대단한 분인 줄을 몰랐어요. 제2차 진성전투는 정말 중요한 전투입니다. 호남을 지켜낸. 그리고 아시다시피 곽재우마저 달아났던 데를 나주 출신 김천일, 강주의 고경명, 화순의 최기봉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남평 출신의 김해부사 이정인들이 들어가서 10만 애군과 맞서서 10일간을 견뎌낸 전투입니다. 근데 이종인에 대한 평가가 보세요. 이종인은 날래고 용맹스럽기가 월등하였으므로 비장이란 칭호가 있었다. 이종인의 용맹이 상군의 으뜸이었다. 종인이 영국 부척 5을 쏘아 죽이니 종인은 이때 8명의 적을 쏘아 죽였다. 이게 실록 기록입니다.
진주성에 가면 창열사라고 2차 진송장티 순국했었던 의병장들을 기리는 사당이 있습니다. 사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김천일 의병장도, 고경명 의병장도, 최경희 의병장도, 이거는 메인 사당에 있고, 이종인 김해부사는 그쪽 앞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르죠? 앞에 이제 또 사당이 있잖아요. 동무서무 그런가요? 서사에 모셔져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인의 매력에 제가 빠졌거든요.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을 상징하는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충장도를 상징하는 김덕령이 얼굴마다 대표 선수가 되어 있습니다. 남평의 대표 인물은 누굴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종인이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18의 대표 선수가 윤상원이고, 3.1운동의 대표 인물이 유관순이고, 4.19가 김주열인 것처럼 남평을 상징하는 인물 후보에 으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종인 장군을 기리는 무언가가 꼭 필요하다. 남평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제사항 간단하게 많은 의병들이 있는데 아직 서운 안 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운의 과제도 시급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교문화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남평무의 시들이 남평에서 좀 대단한 가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분들을 모시는 소인 장현소인인데요. 남편을 본관으로 하는 다른 성씨들이, 유명한 성씨들이 어떤 성씨가 있고 그분들 길이는 어떤 흔적이 있는지 제가 몰라서 간단히 여쭤보고요. 질문 두 번째는 남평무시들 대단하대요. 문재인, 문희상, 문부일, 문익환, 문일평, 문창범, 문선명까지. 그래서 이분들을 남평을 알기는 홍보대사 활용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나서 하나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 중에 문익적 말씀 좀 하셨잖아요. 이분은 경남 산청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조묘도 산청에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사성이 끊기는 바람에 제사를 못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왕조실록에 보면은 남평 문씨들이 부조묘를 옮겨달라고 이제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고, 그리고 옮겨간 것이 불행하게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평이 아니라 보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성이 이제 부조묘가 있는데 그때 왜 공간이 있는 남평으로 못 왔는지 여기에 저희 조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번째는 이제 7번째 이런 겁니다. 아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남평 현감 출신이 군수까지 170여 분이 넘는다. 대단하잖아요. 당대에선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주 목사가 보니까 35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강주의 읍선생, 강주 목사를 조사해 봤더니 25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은 5명도 안 돼요. 제가 아는 사람이 1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이런 분들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기준에 맞게, 우리의 기준에 봤을 때 우리가 꼭 필요하고 오늘 의미 있는 사람들 다시 불러줘야 돼요. 이게 역사가들이 소환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이종인, 한순 등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 나오신 분들이 소환을 해줬는데 이분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된 남평 출신의 인물이 이해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50여 분인데 이종인 등 이분들의 얘기를 오늘 불러주고 그분들을 기리는 뭔가를 세워놨을 때 남평을 대표하는 역사 인물이 될 수 있다. 이거는 나주시나 남평, 우리 나주학회에서 이젠 해내야 될 과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토론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전남철 선생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저도 학회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해오고 있고 지금도 여러 학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실은 이 토론을 제가 미리 받았어요. 그럼 이렇게 해도 되냐 그래서 그냥 올려라. 이게 우리 학회의 수준을 높이는 거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고 지적해 주는 거. 뭐 저도 미처 몰랐다가 늦게나마 지역사를 하다 보니까 남편이 이런 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일단 1차 자료가 없었고 그다음 2차 자료가 하는데 되게 부풀리는 경우가 많고 되게 또 집안 가문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있었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주셔서 또 다른 제가 논문 쓸 때 굉장히 타산지석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올려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자료집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나주학회 학술대회가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고 진정하게 학술대회 하는 걸 보여주긴 거였고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굉장히 고맙습니다. 뭐 제가 뭐 별거 있겠습니까? 좀 먼저 관심을 가졌었는데 아까 가제 100% 공감하고 있고요. 또 아까 엄밀한 의미에서 그걸 찾아야 되는데 요즘 한자를 잘 모르는 세대잖아요. 제가 찾아봤는데 여러 걸 혼용해서 씁니다. 특히 한자를 모르다 보니까 무엇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 기록은 나무목이 맞는 것 같고요. 말씀은 그거하고는 다른 동명이 아닐까 저는 했는데 그 이상은 나가지 못한데 더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한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평 출신도 중요하죠. 남평에 살았던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한바르명에서 박사와 박민홍은 사실은 출신은 다시예요. 그러나 주로 활동 부대가 이쪽 남평현 쪽에 거기가 한바르명의 격전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남평읍을 넣었는데 넓은 의미 다시랑 남평이 다 같은 바운더리잖아요. 그렇죠? 동정산 후원. 그래서 아까 누가 저한테 또 쪽지 메신저를 보냈어요. 내가 아까 남평에 활동했다 이제 남평 취재 아니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넓은 개념으로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 지역사람들 가장 애로사항이 성씨예요. 남평을 기반한 채 30개가 넘습니다.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남평 읍지에. 나주는 많습니다. 80개가 됩니다. 나주 기반으로 하는 거.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만이 있습니다. 김천이 같이 싸웠던 지금 정열사에 같이 4명의 모신 중에 이만이 있습니다. 이만을 평택김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나주 임장 무슨 얘기냐면 평택의 나주로 여기 내려와서 여기 또 다른 자기 분가 또는 성가를 이루는 거예요. 같은 집안 아닙니까? 앞에 정입니다. 근데 나주정씨로 불러요. 그 멀리 가면 앞에 정씨가 나주정씨로 정부장 선배님 그렇죠? 이래서 아까 제가 최종국을 설명할 때 해주채씨라 하니까 저한테 강화채씨라 그걸 들어주니까 고마운데 해주채씨나 강화채씨나 거의 같은 그런 여기 와서 자기들이 자꾸 분가하고 또 다른 성가를 이룬다. 이런 성씨 문제는 물론 엄밀하게 하지만 그것도 또 기록에 의해서 그런 거니까 저는 같이 보고 나중에 세치만에서 15가지 성이 있어요. 채씨가 경주채씨도 시작해가지고 탐진채씨까지 양주채씨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셔보나요? 우리 교육장님 남주채씨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 성씨 부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너무 그거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역 살 때 제 애로사항이 그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말이 길었으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인 어쨌든 그건 남평주의 분명한 사실이고 어마어마한 성과를 했고 우리가 몰랐다. 불러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있어서 또 다른 성향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와 더불어서 아까 제가 이제 언급을 이름 불러준 사람들이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한 60여 명 불러냈는데 그 사람들만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기록을 찾아야 되고 또 족보를 봐야 되고 또 자료 좀 내놓으시면 좋은데 굉장히 이색해요. 사람들이. 우리 좀 잘 나간다는 집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오늘도 이제 보셨는데 우리 홍씨 집안은 홍사홍씨에 그분들은 기꺼이 자료를 내서 제가 2번이나 연결을 했습니다. 우리 전문찬 대표가 있는 영상학 뉴스 지금 남평 시리즈를 2번째 썼는데 저는 알릴 텐데요. 검증해 주십시오. 제가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드러낸다고 하면 또 사실 관계, 또 이거 어떻게 선양할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제가 공부에 늦진 않아 너무 많아서 스들강에 가면 있을까면
부일 의적계라고 있습니다. 그 언급했어야 못했어요. 너무 많아서. 부일 의적계는 9명의 이 드들강변으로 했었는데 거기 기록에 굉장히 제가 볼 때 뻥튀기가 많아. 600명 써서 사살했다는 게 아닌 것 같고 후세 기록에서 숫자 아까 30명이나 300명이 넣거나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엄청나게 교차 검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교차를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없는 것 알아줬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아까 우리 비행했던 자료 중에 이정희 함수도 있지만 이정희를 따라서 갔던 사람이 300명이 올라가거든 등산에서 고경명이 뭐 그러잖아요. 김천이 6천여 명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 6천명 중에 이름 없이 죽은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한 명을 알리는 것이 우리 지역사를 하는 사람의 역할이었는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저희 답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남편분 중에 이종인 의병장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동명이인이 또 있어요. 다시 쪽에 장춘정 정주가 유충정인데 유충정이 애할아버지가 이종인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똑같다. 그런데 이종이 더 먼저 사람이고요. 또 남평 현감은 세종 때부터 박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계속해서 현감으로 내놓다가 우리가 고 한말 때 되는 거죠. 우리가 개화 시기가 닥치면서 1896년에 그때 마지막으로 하고 그 뒤로 우리가 사실은 조선 8도 아니 뭐 13도 그러다가 23부로 바꿔졌잖아요. 전라도 관찰사 한 사람이었는데 23부로 바꿔지면서 전라남도 관찰사 또 전라북도 관찰사 그렇게 두 사람으로 관찰사 됐을 때 그때 이제 군수가 된 거죠. 그래서 남평 군수가 몇 분 있다가 1909년에 그때부터는 이제 강정기에 들어가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거쳤던 겁니다. 제 말씀 그렇고 다음에 네 잠깐만 미안합니다. 공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문제 질문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평을 본관으로 삼는 남평 물씨 말고 대포정신 생시인데 저는 나주 전체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나주 전체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나주 전체는 시지에 의하면 10개 지역의 본관을 삼고 있고 성은 116성으로 되어 있어요. 나주를 기반으로 하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반남박씨 기준으로 해서 반개서지가 있는데 서는 현재 없고요. 그다음에 나주나씨를 기반으로 하는 근로사가 있고 금성나씨를 기반으로 하는 본관사가 있고 나주의 오씨를 기반으로 하는 민년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문익점 선생님의 부조묘가 왜 고성에 있느냐라고 여쭤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익점의 장자가 중용이고 그다음에 장손이 있는데요. 또 오시다가 당고손 강서에서 후손이 없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다음에 당손의 셋째 아들은 의동이 이어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의동이 이어받고 쭉 내려오다가 아들인 광부, 그분의 아들 세월까지 왔다가 또 사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문익점의 둘째 아들인 아들의 자손이 화의 차손, 탕릉의 후손 병렬이 28세대예요. 이분이 이제 제향을 사손으로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산청에 부조묘가 있었다가 임진왜란으로 이제 없어지고 임금님께 이제 사손이 병렬이 보성에 살고 있으니까 자손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의뢰를 올렸고 상을 임금님께서 이제 배려로 보성에 이 부조묘가 옮겨간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문익점의 부조묘는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산청에 세워졌으나 사손이 없어서 제사가 중단됐고 철종 가빈년에 문중에서 이제 사손을 정하고 나서 철종의 윤허로 헌위치 보성으로 옮겨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최진현 선생님께서 토론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자주교육회 최진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공장도 아님에도 불구하시고 남편 지역의 불교 문화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 또 발표해 주신 우리 김민경 선생님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저에게 남편 불교에 대해서 조금이나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번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지역의 역사를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전문가 그리고 함께 고민해볼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발표자는 불회사의 창간 연도를 서기 366년과 또 다른 기록으로 서기 384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은 백제 불교는 침유왕 원년 384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366년이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역사 보면서 역사 홈페이지나 좀 가보고 그다음에 스님께 문의 드렸더만은 1971년 불회사 대웅전 철거해서 공사를 다시 하겠는데 그때 나온 상량문에 태화원년 그러니까 보니까 그때 기록이 366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희들 고구려 우리 불교를 보면은 고구려 가장 빨리 들어온 것이 372년 정도 된 2년에 나와 있는데 그보다 빨리 들어왔다는데 그게 어쨌든 문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과연 문서를 증빙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특히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더 오래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량문 보시면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 보시고 해석 중에 보면 첫 창건주로 말하는 더 존재이다. 제일 밑에 보면은 그 연대는 동진 태화 원년 그래서 이것이 바로 366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384년으로 주장하는 그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저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이기도 합니다. 삼국시대 불교 전례 순서를 보면은 고구려는 소술망 2년 때인 372년, 백제는 그 12년 뒤에 친명 원년인 384년, 그리고 신라는 눌장 때 와토토는 무코자에 의해서 전래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호사 옛날에 불회사가 그 전 이름이 불호사랍니다. 불호사 중창급 단청문의 기록에 보면은 백제 친명 원년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한 조선 사찰 사료에도 그 기록에 그렇게 있답니다. 제가 이것은 확인하지 못했는데 문헌상 좀 확인한 것입니다. 그럼 셋째, 백제 최초의 가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광에 있는 불갑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갑사라는 1909년에 쓴 불갑사 창설 유서에 의하면 384년에 창원안타가 창건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불갑사와 불회사의 창건주와 창건 연대가 동일한 것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백제 불교 최초 가람을 불갑사 창설 유서에 따르면 불갑사가 나와 있고 불호사 경창급 단청문과 조선 사찰 사료에 따르면 불호사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창간 연도에 대해서 좀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고증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발제자의 거기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 다음에 남평의 사찰과 석장성의 관계, 그 다음에 운흥사와 운흥사의 석장성이 다른 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석장성은 민간신앙으로 벽사와 전기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불회사와 운흥사 입구에 다 석장성이 있습니다. 불교와 민간신앙이 결합된 것으로 보이는데 유독 남평의 대표적인 사찰에서 그 석장성을 볼 수 있는 이유 이런 것이 있을 건데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회사와 운흥사의 석장성의 기법, 조각 기법은 비슷하지만은 아까 전에 발제도 말씀하셨지만은 조금 위치가 운흥사, 불회사 위치가 좀 달라져 있는데 아마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지 아마 잘못 적었는지 이것도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림사 개불택은
현존한 것 중에서 가장 작은 화면 크기로 있답니다. 그리고 단독 석가 불가사에 그려지는데 다른 부처들과 함께 그림이 아닌 석가모니 단독 불가 글자형 형식은 조선시대 불안화 계불에서 매우 드문 사례합니다. 이 계불은 화기에 첫 봉안 사찰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지워져 있고 거기에 중림사로 써져 있고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중림사에 그것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천년 고찰했던 중림사는 계불등화가 보물로 지정될 정도로 많이 번성했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아마 그 당시 경제사회적 배경과 시대 상황에 맞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완하고 고찰하고 보완하면 남주 사찰이 가지는 의미와 특징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방안과 시사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 교수님. 제가 이제 아까도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 문서에 있는 그것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 겹쳐지는 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이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불교 백제 때에 여기가 마한 전에 마한 시대 때는 여기가 백제를 빨리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감리 다시 쪽에 가면 보감리 고궁이라든가 마한 세력이 4세기, 5세기, 6세기까지도 그 유물 같은 게 옹광 고궁 같은 게 발견이 돼서 빨리 백제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상에서는 이제 학계에서는 백제에서 최초로 불교를 받아들인 게 384년이다 이렇게 거의 외우다시피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교 불회사 불기에는 366년 마라난타가 접해서 분명히 불회사를 지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이게 마한 전에도 영산강 지류를 따라서 다시 쪽에 있는 국제 무역 항해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남해안을 끼고 많은 물류들 내지는 신문물들이 왔다 갔다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우리 한반도 내 문화들이 이렇게 번져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옹관 문화 같은 경우도 이제 이쪽에만 있는 고유의 어떤 문화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마라난타가 생각해보면 영광 쪽이 아닌 영산강 지류를 따라서 이쪽으로 먼저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럼 366년, 한 18년 정도 차이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 2년 사이에, 몇 년 사이에 그걸 확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불교 외래 문화를, 외래 종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신라 같은 경우도 얘기가 다르게 가지만 고구려하고 백제와는 달리 신라 같은 경우는 100년 이상을 2차 도범에 순교까지도 해갈 정도로 엄청나게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많은 파장이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마한의 어떤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문물들을 받아들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게 불교 자료를 막 준비하면서 숙제를 한 느낌이었는데 이 토론문을 또 보는 순간 더 큰 숙제가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감히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한 18년 정도 된 어떤 기록상으로 분명히 366년이다 384년이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마라난타가 영산강을 통해서 지금의 어떤 철기 문화까지도 하는 철천리 뭐 이쪽 있지 않습니까? 만평 쪽에 먼저 자리를 잡으면서 인지도를 쌓고 불교 문화라든가 불경이라든가 차시 같은 거를 가져와서 이제 많이 널리 알리면서 인지도가 올라갔을 때 나중에 백제 한성으로 올라가서 그쪽으로 하게 돼서 이제 날짜 연도수로는 384년이 나중에 기록으로 정확하게 남지 않았을까 싶어서 바꾸자 보면 영광의 불갑사가 먼저가 아니고 불회사가 가장 먼저다 라고 감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불회사의 석장성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장승이 많이 있습니다. 목장승 같은 경우는 많이 불태워버리긴 했지만 그나마 석장승에서도 남아있는 거고 남도 쪽에 있는 특유의 어떤 그 모습을 갖고 있고
제주도의 돌 하루방과도 닮기도 했지만은 닮지 않은 모습. 그래서 제주도에 지금 그때 당시 어떤 그 판각이 없는 걸 보면 제주도에서 돌 하루방 내지는 이쪽에 돌 하루방에 왔다 갔다 교류를 하게 되면서 비슷하게 석공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또 나름대로 이게 딱 정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의 개성을 살려가면서 또 만들었고, 남도 특유의 어떤 그 석장성 같은 경우에는 그 숨은 신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구례사도 그렇고 운흥사도 그렇고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그 막기보다 벽사의 의미보다는 받아들이는 거, 어서 오세요 웰컴 하는 그런 느낌의 그 해학적이고 약간 웃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염을 닦는, 아까 사진에서 보였다시피 수염을 닦는다든가 양쪽 그 손번니까지도 표현할 정도로 또 나름대로는 그래도 정말 정교하게 그 새겨놓은 것들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석공들의 어떤 석공들 마음이지 않았을까, 또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게 여기에는 왼쪽에는 뭐 이렇게 오른쪽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하질 않고 이렇게 실수 아닌 실수처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보면은 운흥사께 조금 더 나중에 세워지지 않았을까. 얼핏 지금 자료에서도 비슷하게 세워졌다고는 저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운흥사가 좀 더 나중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법이라 조각 기법이라든가 또 언제 새겼다 하는 그 기까지 하는 걸 보면은 운흥사가 좀 나중이었을 것 같고, 이제 감히 아마 석공맘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기록이 없으니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상상의 날개를 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설사 활동을 하다 보면 물론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이거는 이랬습니다 했을 때, 와 그랬어요? 나주가 그랬습니까? 남평이 정말 이런 곳이었군요 하고 이렇게 호응을 해주실 때 저 이제 오히려 더 기분도 업이 되면서 이런 그 해설사 활동을 하는 길을 정말 잘했구나 하고 자긍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번 불교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또 나름대로 저도 상상의 날개를 펴가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려고 또 더 큰 숙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정확하게 문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으로 좀 또 한 번 창피함을 느끼기도 하면서 큰 숙제를 안고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고생하세요. 그 구례사, 구로사, 창건 연대는 좀 의견이 사실은 분분해요. 어떤 문헌을 보면 좀 더 멀리, 어떤 문헌을 보면 더 가깝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다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석장성 문제도 사실 우리가 그 비석을 볼 때 이수 부분은 고기가 틀어졌냐 안 틀어졌냐 반듯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우리가 그때 당시 제작한 사람의 어떤 그 생각을 적어놓은 기록도 없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임태영 선생님께서 토론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임태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좀 많이 어색합니다. 많이 부족한 제가 나주학회 학술대 토론자로 나서게 된 거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자료지 105쪽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희정 선생님 발제 잘 들었고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남평 고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수많은 그런 역사 문화 자원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잘 활용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갖고요. 나주시 행정에서 남평권역 어떤 관광 종합개발 계획이 급선무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반적인 그 제안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요. 발표문에도 나왔다시피 나주와 남평의 관계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나주와 남평은 실질적으로 별개의 도시였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확히 지금 한 110년 정도 전에 지금 이렇게 통합이 됐었고, 그전 역사를 올라가다 보면 그 통일신라 시대 때 같은 경우는 해양현의 강주권의 현혹이라는 그런 지역이었고, 신라가 망하면서 고려가 되면서
이게 이제 강주에 있던 고난이 이 나주로 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뭐 의아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70이 넘으신 그 선생님들을 봐보면 나주와 남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마고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게 지역적인 그런 이제 뭐 특색도 있겠지만 영산포 다리가 1930년경에 만들어지거든요. 남평 같은 경우는 1929년에 제가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주와 남평의 다리는 1960년대 만들어집니다. 근데 물론 그 전에 뭐 골당치랑 그 목교가 있었긴 했지만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중마고가 많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남평의 답사 체험 코스가 개발되지 않아서 지금 해설사 사이트가 한 8군데 정도 됩니다. 근데 남평 같은 경우는 코스가 지금 없고 그러는데 선생님 발제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을 하지만은 이 토론문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반나절 코스에 남평 읍사무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남평 초등학교 유치원 고려시대 석등 보고 그 다음에 오랜데 올라가서 주변 관광 보는 코스, 그 다음에 남평 향교까지 가는 코스인데 제가 오랜데 정상부를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니까 나무 경관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막혀 있어서 시야가 이렇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런 경관 작업이 조금 돼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는 게 올해 얼마 전에 지금 그 남평 지석강 일대에 그 팍포프장 착공식이 열렸어요. 그다음에 이게 나주 같은 경우도 안창동에 지금 27홀 규모로 지금 착공식이 열렸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파크골프가 굉장히 지금 열풍을 일으키고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데 이 인근의 그 영광이나 한평이나 영암에 이렇게 이제 파크골프 이렇게 이제 좀 현황을 좀 살펴보니까 하루에 한 400명 이상 이렇게 물론 이제 지역 주민도 있고 뭐 외지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에게 그냥 그분들이 가시는 게 아니라 보통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특성 자체가 한 2시간 정도 운동을 합니다. 아침 일찍 왔을 때 운동하고 거의 이제 또 식사 시간이 되거든요. 식사하고 또 차 마시고 뭐 지역 특산품도 사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남평권역 2코스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셋째 그 안성현 선생님 그 생가 조성 사업과 안성현 기념관 건립으로 어떤 인물 콘텐츠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로 선생님 말씀처럼 그런 반나절 코스나 한나절 코스 뭐 이외에 관광 개발을 위한 발굴과 타당성 검토위원을 통해서 남평 권역이 좀 많이 그렇게 관광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유희재 선생님 해주십시오. 들리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마지막이라서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매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답변할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코스 개발 이런 거 중요하고 또 안내소 설치 여기에 시청 관계자 계시면 그분께서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처 말씀 못한 월연대 정상 부근의 경관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상에서 전망권이 보이지 않게 큰 나무가 가로막고 있는 거 여기 남평에서 오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께 제가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은 이상입니다. 간단하고 매우 좋습니다.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지금 다 가셔버렸어요. 오늘도 임시 공휴일날 되고
사실은 그 담당자라든가 해당 부서 직원들이 나오셔서 사실은 이 얘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또 우리 시의원님도 가셔버렸어요. 정말 거기에 해당되는 그 지역의 시의원님이 여기 끝까지 좀 나무주셔서 자기 지역이니까 좀 들었으면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도 오늘 남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또 그동안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남평이 이렇게까지 정말해서 우리한테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를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근데 이런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평이 아닌 나주에서 한 것이 맞았지 않나 그 자평을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분께서 우리 최영관 이사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표자나 토론자께서도 고생을 하셨고요. 오늘은 이제 질의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내에 살고 있는 박혜수라고 합니다. 여러 선생님들 남평의 역사와 문화인데요. 저는 거기도 한국지역 문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련대산의 야생, 자생, 차나무 그 관계를 꼭 집어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 올리면서요. 여태까지 지금 남아있는 게 그 한 꼭지 때문에 지금 남아있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말씀하실 때 그거 아닙니다만은 그 오랜대산에서요 인물을 보면요 인물이 굉장히 멋집니다. 그것도 좀 홍보를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 내가 얘기해나? 예. 짧게고 제가 알아듣고 싶어요. 여기 저는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저는 나주정시 정관집입니다. 그리고 정문찬 소장자료라고 200몇 점을 내가 했고요. 사실 남편이 너무 서러워요. 남편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나주라는 이 틀에서 영주복에 서겠다 뭐 서겠다. 근데 일반인들이 아시다시피 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남편은 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 건너 사람이라고 그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멀리 그러니까 지금 같은 차가 있고 교통이 있기가 하지만 사실상 남평 형터 근처에 살지 않는 사람은 70인분든 80인분든 시장 통에 한번 왔다 가고 많은 것에 불과하지 내용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남평 고싸움 놀이를 지춘남 교수가 어디 저쪽으로 가졌는데 거기가 남평은 맞아요. 근데 거기 출석에 대해 인터넷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남평에서 안 한다고 그걸로 가져갔다고. 그 정도면 제가 나주 시지라는 그 시지를 만드는데 남평의 자료를 나주시가 무지하게 찾아요. 근데 거의 그렇게 찾았는데도 나오질 않아요. 제 것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제 것이 나주 시지에 기입이 됐는데 그때 당시 선영남 박사가 그거를 발굴해갖고 정리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냥 그 자료가 아주 중요한 자료로 최근의 역사 문화 자료로 황토 문화 자료로 이게 되는 거예요. 오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심지어 나 어렸을 때 오련대 이게 어린 중이 떨어져 죽었다고 방송에 장난삼아 나온 거. 그 다음에 드들강도 그럽니다. 드들강이 어떻게 갖고 드들이가 빠져 죽겠습니까? 그 호족들이 남평의 중립들, 그 다음 속들을 좋게 살기 좋은 걸로 만들게 대수모를 만드는 하나의 작업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힘을 빌린 것이 그들이라는 전설이에요. 그런데 그냥 무슨 중에 와서 그들이 주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불에서는 제가 정순주 정문찬 소장자료에 국가문화 지정으로 선영남 박사 얘기하잖아요. 국가문화 지정 자료로 하는 것에 이 자료를 응용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마라난탄이 초이선산이 다산의 제자니 뭐냐지만 그거는 불교를 들여온 사람이지 그 당시에 절을 지은 사람들은 그 호족이나 세력가들이 그 돈을 대고 짓는 것이지. 제일 마지막 스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석두 스님이라고 나는 어렸을 때 50년을 불회사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90몇 세인데 저한테 다 얘기해서 내가 구술을 했잖아요. 내 말을 들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문화유산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 마라난타만 나오는데 마라난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세력과 분포, 동사열전도 그 사기입니다. 우리 어머니 90몇 살 분이 동사열전을 남북고 기억자로 부르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은. 호랑이가 와서 돈을 물밀듯이 넣어서 그 절을 했다. 그게 나주정 시주 목록에 나와 있어요. 제 소장자에. 저는 이제 어려서 몰랐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주먹에 섞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얘기는 많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정리해야 될 지분이 있는데 적당히 어디서 그냥 듣고 그냥 그것을 그냥 바로잡지 않고 그냥 계속 넘어간다 될 일은 아니고, 그래서 끝으로 우리는 하순, 남평, 나주 이것을 아까쯤에 체험, 관광, 문화, 역사 문화를 같이 있잖아요. 공유하지 않고는 안 된다. 경상도는 이미 전체를 있잖아요. 전라도 전체를 같이 해갖고 그 팀이 따로 이렇게 우리 나주아케마이로 공무원이 파견해갖고 같이 해서 같이 문화 투어를 하고 체험팀을 하고 아까 관광문화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나주나 이런 데는 말만 했지. 저는 경제성을 봤을 때 아무리 해도 장사꾼이 밥 한 그릇 팔아먹고 갖고 이익이 안 나는데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진정한 미래를 위하고 관광객이 와서 우리 지역과 미래를 위해서 진짜 소득이 나는 그런 것, 경제성까지도 바라보는 역사 문화를 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 선생님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남평에 대한 얘기는 제가 유례적으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남평에 대해서 잘 많이 알려지고 하면 남평이 보다 앞으로 전진을 하겠죠. 하실 말씀 있어요? 잠깐 이분만 혹시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시간이 네, 알았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대주제는 남평인 것 같습니다. 그 남평이 고려 이래 독립된 기간으로 이렇게 전속을 해왔기 때문에 본 나주하고도 상당히 거리감이 있었지 않냐 하는데 그 남평의 그 깊은 역사와 문화를 오늘 그 주제 발표를 통해서 꼭 감동을 했습니다. 이 훌륭한 역사 문화 자원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알면 뭐합니까?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그 남평에 거대한 역사 깊은 문화가 있으면서도 남평에 보면은 이 관광 안내소 하나 없습니다. 지금 나주시장도 남평 출신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런 남평을 알리는데 이렇게 우리가 행동으로 좀 이렇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광 안내소가 좀 나는 있으면 쓰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아듣습니다.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많이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다가 진짜 입이 아프도록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또 다른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틀려서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